그 라인은 지금 정리도 수습도 잘 안 됐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회사가 시키는데 나가야지. 그 길 안 나가게 되면 회사에 또 혹시나 불이익 받고 승진에 문제가 있냐 해서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나 해서 한번 거기 방문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SPC 계열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숨진 사건이죠.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목격자도 없었고 2인 1조였어야 되는데 네. 한 명은 자리 없었다고 그러죠. CCTV도 없었고 사인 밝히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오늘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은 나흘 전 오전 6시 20분 무렵에 SPC 그 계열의 회사죠. SPL 평택 공장에서 발생했고요. 20대 노동자가 이 소스를 배합하는, 그러니까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합기에 끼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배합기는 보통 이제 한 1.5m 높이쯤 된다고 하고요. 오각형으로 생겨서 앞에 작업자 쪽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뚜껑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뚜껑도 달려 있지 않았고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추정키로는 앞치마가 여기에 빨려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배합기에 무거운 통 한 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소스 재료를 이렇게 붓는 과정에서 몸이 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중심을 잃고 배합기 쪽으로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 저 큰 통 안에 이제 날 같은 게 돌아가면서 여러 재료를 부수고 섞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게 계속 안에서 좀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저기에 아마도 신체 일부 혹은 옷가지, 앞치마 이런 것들이 좀 걸리면서.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건요. 배합기 뚜껑이 닫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저게 이제 열려 있는 거고요. 이제 배합기 뚜껑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 배합기 뚜껑이 보통 이제 달려 있을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개방을 하면 기계가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멈춰야죠.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뚜껑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하고 보통은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다른 힘이 가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모터가 정지되게 하는 안전장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동안 안전검사 이런 것도 없었던 겁니까 그럼?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그 배합 기계가 있는 게 그 같이 한 9대가 있다 그래요. 네. 9대가 있는데 그런 안전 장치가 모두가 없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9대 중에서 7대는 없고 2대는 또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설치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돼 있지 않은 기기를 사용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한 기계로 분류해서 2년마다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정부가 위험한 기계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소스를 배합하는 이런 혼합기 형태의 기계는 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점검할 기회도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계를 만드는 쪽에서 기계를 만들었을 때 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승인 절차가 2013년부터 진행이 돼서 그 이전에 만든 기계는 또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허점이 네.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자,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기기를 점검하는 과정에도 일부 빈틈이 있었고. 근데 최소한 2명이 같이 근무하기라도 했다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할 때 끌어내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인 1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히 이제 위험한 기계, 컨베이어 벨트도 마찬가지고 이번처럼 어떤 날이 돌아가는 이런 위험한 기계의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래요. 근데 SPC, 그러니까 SPL 제빵 공장에는 내규로 그게 있다 그래요. 2인 1조 근무하도록. 자체 규정으로. 예. 그런데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쪽에서는 2인 1조를 지켰다. 2명이 근무하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명은 현관 입구 쪽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인 1조입니까 그게? 한 공정에 같이 있어야 2인 1조죠. 그러니까 9분 정도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2개의 기계를 조작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재료통을 들고 한 1.5m 높이로 들어서 붓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힘이 달리기 때문에 보통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밤샘 근무를 여성 노동자가 한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래서 보조기기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기계를 통해서 보조해서 이렇게 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좀 설치해달라. 그리고 또 2인 1조가 지켜지도록 해달라.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만 건의를 했지만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노동자 측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게 있어야 좀 근골격계 질환도 좀 막을 수 있을 거고 위험하지도 않고 뭐 그럴 텐데. 아니 그러니까 2인 1조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옆에서 스위치 눌러서 끄라는 거잖아요. 긴급정지 하든지 사람이라도 끌어내든지 해야죠. 그러면 사람이 이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던데. 사망 당일에 친구와 주고받은 이 메시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가 사실 보입니다. 이 메시지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계를 조작하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힘에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12시간 막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간 근무를 했잖아요. 밤새워서 11시간 동안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SNS 메시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려 죽겠다. 내일 대비해서 치킨 500번 깔 예정이다. 난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치킨 500번 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직원들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시간 막교대를 하는 상황에서 주의력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힘에 벅차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몸이 그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네.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저는 이 영상도 보면서도 참 그 현장만 하얀색 천으로 그냥 둘러놓고 노동자들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인륜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일단 노동부에서 9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7대는 안전장치가 없으니 그건 작업 중지해라 이렇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그럼 2대는 돌려도 되네. 어차피 우리 가맹점들한테 소스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2대를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고가 난 그 기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신을 수습한 것도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흰천을 둘러서 그 기계를 둘러놓은 상태에서 그 옆에서 소스 배합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회사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일단 언론 보도가 나오고 비난이 쏟아지니까 노동부에서 2대 나머지 더 작업 중지해라 이렇게 했고 회사 쪽에서 공장 라인 전체를 가동 중지하고 직원들한테 유급 휴가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뒤늦은 대책인 거죠.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저 사고 현장에 그때도 카트 밀고 다니는 노동자들, 작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불매운동까지 불 붙어요. 너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피 묻은 빵을 어떻게 먹겠느냐.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사 먹지 맙시다. 이게 불매운동의 일종의 문구입니다. 해시태그가 지금 달려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 있을 때 회사 측이 최소한 성의 있는 대처라도 했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사고 발생 이틀 뒤에나 입장 발표하고 그 다음에도 공장 가동했다는 게 아마 국민들 보기에 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또 그런 건 또 영세한 그 가맹점주들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 그게 가장 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겠느냐? 이것도 관심사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의무를 뭐 해태했다거나 그러니까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안전장치에 관한 문제, 2인 1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아마 불법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경영진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산재를 막겠다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SPC 허영희 회장까지 처벌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SPL이라고 하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경영진이나 안전조치를 책임지는 그런 담당자가 아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 적용이 되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 이것도 사사건건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시엔 사사건건.